자, 먼저 오늘은 리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최근 연휴 기간 동안 안에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또 단타로 크게 수익 보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을 건데, 일단 지금부터는 좀 단타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최근에 리플이 강하게 반등해줬던 이유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나왔던 리플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트위터를 인수를 했었고 X로 사명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과정 안에서 엑스머니의 리플 XRP를 통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제 수단으로 리플 XRP를 쓰인다라는 부분들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플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 측면에 있어서 수요를 늘릴 만한 이런 이슈가 나와줬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리플의 이슈는 매일매일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리플은 움직이질 않아요. 왜 움직이질 않느냐?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리플의 수많은 수백 가지의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바로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날 만한 이런 이슈라는 게 재료라는 게 나와줘야지만 리플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베타 임박,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리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만한 이런 리플이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을 완벽하게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일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발성으로 어쨌든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부터 해서 위쪽에 매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진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서도 제가 이렇게 이런 재료들, 이슈들 이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이슈가 과연 단발성인지 아니면 앞으로 한 번 더 부각돼서 리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지난 이슈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단발성에 해당될 만한 이슈인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연속성이 있는 이슈인가 이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또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장의 돈의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보시게 되시면 바이낸스로 해서 현물 거래량이 크게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런 거래소 대비해서 바이낸스 쪽으로 해서 현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바로 시장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알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매수 대기 자금들이 바이낸스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로 뭐냐면 코인들이 한 차례 더 강하게 상승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장이 바닥 구간일 때 그리고 미니 불장이 형성되기 전에 항상 제가 바이낸스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하도 많이 보셔서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변화죠. 보시게 되시면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 자, 이 초록 색깔 바가 이쪽으로 해서 돈이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쪽으로 해서 이쪽 섹터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이 말인 즉슨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알트 코인들이 정말 많이 급등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조금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전까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했던 이유는 밑에 보시게 되시면 이제 CEX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유출량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물량들이 유입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니 불장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보통 이런 CEX 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유입이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십시오. 물론 급등하는 코인들, 자, 개별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급등이 나와주겠지만서도 앞으로 이전처럼 똑같이 급등하는, 자, 매일매일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대략적으로 3월 1일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거래소 CEX라고 하게 된다면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를 CE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EX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유출되고 있다, 현금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바이낸스 쪽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너무 좋은 신호이긴 하지만서도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게 되시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제가 써놨죠. 음수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꼭 보셔야 돼요. 지난번 7월 달에 리플이 급등했을 때 보시면 밑에 있는 게 초록 색깔 보이시죠? 이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예요. 이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어느 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나요?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예요. 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쭉 한번 설정해두고 보시면요, 이제까지 코인 시장이 급등했을 때는 항상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이 초록 색깔처럼 양수를 띄었습니다. 이런 양수, 자, 음수를 띌 때 한 차례도 급등했던 적이 없어요. 급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음수로 전환이 됐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이전에, 자, 리플이 10월 마지막 날에 양수를 끝까지 유지해두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음수로 바뀌었었죠. 음수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급락장 나와주게 되죠. 자, 반대로 보시게 되시면 이때가 언제예요? 4월 달이죠. 4월 달에 어땠습니까? 양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니까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그 다음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음수를 유지해주고 있긴 하지만서도 음수 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바닥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는 이 음수가 양수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리플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자, 음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급등 나오더라도 하락세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양수를 유지해줬었다. 자, 만약에 이처럼 양수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줬던 거라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양수를 유지해줬던 거라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겠죠. 이처럼 이렇게 바로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흐름들은 안 나왔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 음수 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시장의 자금은 좀 이탈하고 있지만 바이낸스 쪽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로 전환이 됐을 때가 진짜 바닥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과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테더 도미넌스. 자, 보시게 되시면 테더 도미넌스 밑에 보시게 되시면 이제 테더 도미넌스고요.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테더라는 것은 현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들, 테더 도미넌스가 급등을 할 때는 반대로 리플이 급락하는 시기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고점을 거의 이루었었고 한 번 더 상승할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한 번 더 상승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리플이 한 차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차례 상승했다가 고점이라는 게 저항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닿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럼 리플은 반대로 하락했다가 반등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겠죠. 테더 도미넌스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리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제일 밑에 것 파란 색깔 선이 리플의 흐름이에요. 리플이 상승을 했을 때 테더 도미넌스는 하락, 그죠? 테더 도미넌스가 급등을 하니까 리플은 급락, 그죠? 테더 도미넌스 한 차례 더 상승할 것 같죠?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리플도 한 차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죠.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께 정말 이번에 크게 수익을 봤었던 AWE와 같은 코인을 제가 나갈 겁니다.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인증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에서 들어와가지고 100% 가까이 또 수익을 봤는데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갈 이런 단타 코인도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독자방에 진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수익을 낸 겁니다. 보시면 100%, 102% 이렇게 또 수익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바닥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게 사실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시장에 따라서 자, 좀 시장만 떨어진다 하면 알트들 뭐 기본 20% 30%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강하게 반등 보여주고 상승할 때는 또 50% 60%씩까지 급등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프로젝트 지금 이제 파일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바닥 좀 더 내려왔을 때 저희가 이제 AWE와 같은 코인을 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방 자 주말 동안에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PDF 파일 꼭 이제 봐주시기 바라고요. 뭐 아직 구독자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란에 링크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연락처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이번에 구독자방에서 나갈 최소한의 40% 50%씩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단 리플이 한 차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트들도 이런 똑같은 흐름들을 보여줄 거예요.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독자방에 이제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흐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던 건데, 자, 과거 데이터들로 봤을 때 연속 5개월 하락 뒤에는 상승장이 찾아온다. 2019년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나 3개월째, 5개월째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못해도 2월 마지막 주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다 하더라도 3월 달에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잊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